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프로입니다. 온라인 6단 가자 끝내기 편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한 집부터 10집까지 이번 시간은 3집 끝내기에 대해서 살펴드리겠습니다. 바둑판으로 함께 해보시죠. 자, 이제 바둑을 거의 다 뒀습니다. 네, 딱 눈에 보이기에 한두 집 정도의 끝내기밖에 남아있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이럴 때 좀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숨겨진 이 3집짜리 끝내기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과연 어떤 부분일까요? 실전 진행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젖히고 막고 있는 이 끝내기가 단순히 이제 일선 젖혀있는 끝내기는 두 집 끝내기로 보통 이제 많이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흙이 젖혀 이으면 흙이 한 집이 늘어나고, 반대로 백이 젖혀 이으면요, 이제 백이 한 집 늘고 흙이 한 집 줄고, 그러니까 이와 같은 형태로 단순 일선 젖혀 있는 건 그냥 두 집짜리 끝내기라고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요, 이와 같은 장면에서 백이 이 자리를 젖혀 있는 수, 기본적으로 이 교환은 흙이 선수이고, 자, 이 10의 우측에 101집, 그리고 흙의 7자리에 한 집, 그러니까 100집 더하기 흙집으로 인해서 흙이 젖혀있던 100이 젖혀있던 후수 두 집 끝내기라고 기억을 일단 해두십시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의 끝내기의 기본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런데 이 장면에서 지금 이 공간이 좀 옥집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일선에 젖혀있는 끝내기라 할지라도 옥집과 관계가 있으면 이제 그 가치는 좀 더 올라가게 됩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 젖히고 막고 이었습니다. 백의 집은 이제 한 집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흙집을 한번 보시죠. 흙집은 하나, 두 집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옥집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보실까요? 여기서 흙이 다른 끝내기를 하고 백이 이 자리를 둔다면 흙이 이 공간이 이제 집이 하나도 나지 않는 옥집의 공간이기 때문에 흙이 두 집이 사라졌고 백은 한 집이 늘어났다. 그래서 이 끝내기가 바로 세 집 끝내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일선을 젖혀 있는데,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두 집 끝내기인데 뭔가 옥집과 연계가 되어서 두 집이 아니라 세 집으로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도움 되실 텐데요. 제가 모양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런 모양에서 이렇게 가정을 해보시죠. 자, 지금 반대의 경우에요. 여기서 흙이 젖혀 있는 이 끝내기 수법도 세 집이 됩니다. 자, 왜일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일선에 젖혀 있는 이 끝내기가 세 집 끝내기가 되는데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이번에는 흙이 한 집이 늘었어요. 흙이 집이 늘어나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한 집이라서 그냥 단순 두 집 끝내기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이와 같은 형태는 자, 꼭 기억해 두실 게, 후수 끝내기를 한쪽에서 했을 때 한쪽은 손을 뺀다고 가정을 하고, 이런 교환은 선수 권리라고 계산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다시요. 끝내기는 기본적으로 한쪽에서 끝내기를 했을 때 어느 한쪽에서 손을 뺀다고, 그러니까 상대 입장에서는 손을 뺀다고 가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선수 교환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의 권리라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 이 맥락을 가지고 구자리 끝내기부터 다시
돌이켜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흑이 끝내기를 합니다. 백은 손을 뺍니다. 흑은 단수 치는 게 하나의 권리입니다. 자, 그럼 계산이 딱 나왔죠? 흑이 한 집 늘어나고 백집 두 집을 줄였습니다. 돌아가 볼까요? 여기에서 만약 백이 먼저 든다면 흑 한 집이 줄고 백 두 집이 늘어납니다. 세 집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일선에 젖혀있는 끝내기가 단순 두 집 끝내기로 느껴지는데 옥집과 연관이 있다면 그거는 가치가 더 올라간다. 자, 다른 형태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 젖히고 맞고 있는 끝내기. 이 끝내기는 몇 집짜리일까요? 이 형태도 세 집의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왜냐면 기본적으로는 두 집처럼 보여요. 백 한 집을 줄였고 흑 한 집이 늘어났기 때문에. 자, 그런데 왜 그럴까요? 역시 옥집과 연관이 있습니다. 자, 이 형태라고 보시면 젖혀 이으면 흑 한 집 줄고 백 한 집 늘었으니까 두 집인데, 자, 원리가 뭐죠? 여기서 흑은 손을 뺍니다. 손을 빼면 백이 선수가 된다. 여기 찝으면 선수죠? 손을 뺀다 하면 바로 수가 납니다. 단수 치고 끊어서요. 이런 권리의 형태는 된다 라고 계산을 하면 결국 흑이 줄어든 집이 두 집이 됩니다. 자, 그래서 흑 두 집, 백 한 집으로 인해서 후수 세 집짜리 끝내기가 되겠습니다. 이 세 집짜리 끝내기까지도 약간은 복잡하지만 그래도 뭐 한 집, 두 집과 비슷하게 뭐 아주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이 원리만 기억하신다면 계산하기 쉬우실 텐데요. 내가 끝내기를 했을 때 항상 상대는 손을 빼는 걸로 계산하고 선수가 되는 자리는 권리라고 생각한다. 그랬을 때 이 옥집과 연관이 있는 경우에 단순 일선에 젖혀있는 끝내기가 두 집이 아니라 세 집이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끝내기들 중에서는 세 집 끝내기에서 그냥 단순히 한쪽에는 집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고 그냥 한 수를 둬서 세 집이 늘어나는 그런 끝내기도 분명히 존재하죠. 그런데 이런 일선 끝내기가 계산이 좀 더 어렵죠. 그래서 이 네 집이 늘어나는 부분, 그래서 상대 집이 줄어드는 부분을 더하기만 하면 된다.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 이 세 집 끝내기도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네, 다음 이 시간에는 또 네 집 끝내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